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지 벌써 5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명절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밝혀지면서 저에게 주어진 인생길은 또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저도 잘못이 있지만 원인 제공을 한 남편이 제일 큰 문제였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어김없이 찾아왔던 명절날, 그날도 저는 음식 준비에 한창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시부와 한창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내외와 동서 내외는 시댁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항상 늦게 도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시모와 음식 준비를 항상 먼저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은 시모가 몸살이 나서 몸이 힘들다며 저에게 음식 준비를 전부 맡겼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어서 일단 저녁 식사 때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형님과 동서가 왔을 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혼자서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형님 내외와 동서 내외가 차가 많이 막혔는지 예상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했어요. 이미 남편은 시부와 한 차례 술을 진탕 마셔서 뻗어버린 상태라 저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 음식까지 준비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을 때 저도 좀 쉬고 싶어 형님한테 사정을 좀 얘기했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동서, 지금 내가 놀다 왔어? 여기가 어디야? 부산이잖아.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까지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데 오자마자 나보고 음식을 하라고? 동서가 이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몰골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어디서 지금 쉬겠다는 말을 해? 나 지금 상당히 지쳐서 좀 누워야 할 것 같으니까 동서가 손에 기름 묻혔으면 마무리는 하고 나와야지. 나 오자마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자고. 어머, 왜 저를 쳐다보세요? 저도 어디서 살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잖아요. 저는 형님보다 더 먼 동두천에서 사는 거 모르세요? 저도 지금은 쉬어야겠어요. 그래요. 형수님이 좀 이해 좀 해줘요. 올해가 가장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저녁은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일단 몇 시간만 쉬었다가 나올게요. 저희 엄마 몸살 때문에 혼자 하셨다면서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따가 저녁 먹고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형수님도 일단 들어가 좀 쉬세요. 그래도 이왕 옷 더러워진 거 음식은 끝내고 쉬어야지. 동서는 일단 하던 일 계속하고 있어.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 남은 건 내가 나중에 도와주든지 할 테니까 계속 음식을 만들고 있으라고. 아이는 서방님한테 맡겨두면 되잖아. 시간도 좀 늦었는데 아이는 일찍 재우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 저녁에 마음 편히 술 한잔 하지.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나 해서 나와봤더니 너희들 언제 온 거냐? 멀리서 오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일단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니?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음식 준비를 하라잖아요. 어머님 댁에 오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동서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놀면서 오는 줄 알고 있나 봐요.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몸살기 있다면서요. 저희들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그럼 짐들 풀고 둘째 며느리 너도 힘들면 쉬었다 하든지 해라.
혼자서 음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남은 건 내가 나중에 다 하면 되니까 너도 몸살 나기 전에 관리 잘해야 된다. 늙어서 잔병치레가 많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피해만 주는 것 같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시모는 힘든 몸을 이끌며 음식을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형님과 동서는 좋지 않은 몸인데 주방에는 왜 들어가냐고 시모를 다시 방으로 모셨는데 이런 상황들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아주버님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저에게 갑자기 한마디 하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오자마자 재수 씨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기분 좋게 내려왔는데 재수 씨가 다 망쳐버렸잖아.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오자마자 음식하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이러니 내 동생이 재수 씨를 여자로 안 보는 거지. 진심으로 사랑을 했다면 저렇게 술 퍼먹고 세상 모르고 자겠어요? 저는 저녁도 먹어야 하는데 애는 졸린지 계속 칭얼거리면서 보채고 온몸은 기름이 튀어서 찌들어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이렇게까지 욕먹을 정도로 잘못을 한 거예요? 제가 한 말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 해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부산까지 오는데 운전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음식은 제가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많이 힘들었으면 좋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얼굴 붉히면서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저한테 화내는 건 정말 기분 나쁘네요. 저도 지금은 아무것도 할 기분이 아니라서 이만 들어갈게요. 아유, 그만들 해라. 지금 다들 힘들어서 예민한 것 같으니까 일단 들어갔다가 눈 좀 붙이고 나오던지 아니면 내일 아침을 먹던 하면 되지. 오래간만에 얼굴 봤잖니. 시모는 아주버님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형님과 동서내외도 저를 노려보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왜 이런 아픔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두들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졸려서 보채고 있는 아이를 안은 뒤 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남편에게 그대로 발길질해 버렸죠.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며 눈 뜨면서 벌떡 일어나 좌우를 살피더니 아직까지 가족들이 안 왔냐고 물어보길래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어 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그날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는지 저도 모르게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고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 뻐근한 몸을 일으키면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 놀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둘째 형님은 안 깨워도 돼요? 아까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아주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던데 저희들만 저녁 먹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그런 생각 안 가져도 돼. 음식이 적은 것도 아니고 남은 거 먹으면 되는데 좀 더 쉬라고 그래. 나와봤자 얼굴만 붉히고 분위기만 안 좋아진다고. 쟤는 음식 좀 혼자 하라고 했다고 저렇게 삐져서 안 나오다가 퍼질러 자고 있니? 명절 때마다 나랑 같이 음식하다가 오늘 내가 몸살기 있다고 하니까 혼자 해야 돼서 기분이 안 좋았겠지. 부려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시켜 먹어야지. 연기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더라. 그래도 오래간만에 방 안에서 푹 쉬다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 이제 정 붙일 일도 없고 앞으로 우리 아들만 잘 되길 응원해야지. 애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이왕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저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둘째 형님이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일 커져서 금전적인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래서 요즘 나도 일부러 말도 잘 안 하고 사소한 걸로도 자주 싸우는 상황을 만드는데 재수 씨도 우리 집사람 성격 잘 알잖아. 웬만하면 참는 성격이라서 좀처럼 심각한 상황까지는 잘 안 오게 되더라고. 그렇다고 대놓고 일부러 시비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요즘 그게 제일 답답하지. 너희들도 얼마 전에 봐서 알겠지만 걔가 우리 집안 중에 재력이 제일 좋고 사회생활도 오래 해서 그런지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알더라고. 아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훨씬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대화도 잘 통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여자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들다. 그렇죠. 세상 모르고 퍼질러 자고 있는 동서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저는 서방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그런 여자 만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넘어오게 만들었어요? 앞으로가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이혼은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새로 들어오게 될 예비 동서를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건 오히려 안 좋은 상황들만 만들게 되니까 그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해결봐서 재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재수 씨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봐봐라.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한번 휘젓고 다니면 맑은 물이 진흙탕이 되어버린다잖아. 재수 씨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나도 모두의 의견에 찬성이고 내 동생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아니면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하루빨리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수련 씨, 지금 임신 중이야. 5주 정도 됐고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하진 않았어. 그쪽 집안 부모님께서도 이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셔. 뭐? 임신? 벌써 그 단계까지 간 거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겠네.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으면 서로 마음이 확고하다는 거 아니야? 최대한 빨리 날짜 잡는 게 좋겠다. 물 들어올 때 놓쳐오라고. 우리 아들이 계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세웠구나. 우리 아들 때문에 엄마가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서방님, 아주 잘했어요. 솔직히 저는 임신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어떤 마음인지 몰라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성격도 이상하고 본인밖에 모르는 못 배운 동서랑 누가 살겠어요? 아주 잘한 선택이니까 서둘러 정리하고 새 출발해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었던 것뿐이었는데 저만 빼고 모두가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어요. 단 한 명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간 남편 하나 믿고 걸어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고 남편과 바람난 여자가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말에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지만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인지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주방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대화 소리에 결국 억장이 무너져 내렸고 분노가 하늘을 찔러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도끼를 한가득 품은 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시댁 식구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태도가 갑자기 180도 변해버리자 시모는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냐면서 이상하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예 말조차 섞지 않았었죠. 남편은 이런 제 모습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아침부터 뭐가 문제냐면서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더는 저와 함께 살고 싶지 않고 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마음 같아선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버리고 싶었지만 저 혼자 아무런 준비 없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싸우는 건 무리수라 최대한 억누르면서 무시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원하면 해줄 테니까 우리 이제 지긋지긋한 부부관계 끝내자. 당신 같은 여자랑 내 소중한 인생을 더는 허비하고 싶지 않아.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면 되잖아. 요즘 애 있어도 충분히 재혼할 수 있어. 어차피 하루는 당신이 키울 거 아니야? 진짜 포기각서 원하면 해줄 테니까 우리 관계 조용하게 정리하는 게 어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잘못된 방법이면 바로 잡을 줄도 알아야지. 우리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더는 좋아질 수가 없어. 당신도 그걸 원해서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온갖 상처되는 말을 퍼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쩌지? 나는 아직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 네가 뭘 원해서 나랑 이혼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내 가정 깨기 싫고 끝까지 버틸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나한테 뭘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니? 그게 아니라면 이혼 얘기까지 나올 이유가 없잖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당신 가족이 한 행동을 봐봐. 어제 힘들게 음식 만들어 놨는데 나는 깨우지도 않고 본인들 입으로만 다 들어가고 아침부터 또 음식 준비하라고 하면 내 기분이 좋겠어? 내 입으로 이런 걸 말해야 이해가 되는 거니? 그리고 주방에서 기름 냄새 맡으면서 힘들게 음식하고 있으면 당신이 애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랑 둘이서 술 진탕 마셔놓고 애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데 화가 안 나겠어?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더는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니? 당신한테 남아있는 감정이 조금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걸 원해서 이혼하자는 거고 당신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못 배운 당신이랑 같이 살 이유 전혀 없잖아. 내가 살면서 배울 만한 점이 하나도 없어. 인생 허비할 바에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하자. 너 바람 피웠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던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이혼에 집착하는 건데? 서둘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니?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 이혼을 원한다면 당신 입으로 내가 납득이 갈 수 있게 말을 해줘야 받아들일 거 아니야? 이유가 뭔데 그래? 너희들 아침부터 싸우는 거니? 얼굴 붉히지 말고 나와서 밥 먹자. 명절날 어른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다. 그리고 며느리, 너 나 좀 잠깐 보자. 시모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뒷마당으로 불렀어요. 저도 시모한테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불만들을 털어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단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의 침묵이 흐르더니 갑자기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얼굴이 얼얼했고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려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형님과 동서가 저를 부르며 걸어왔습니다. 동서, 방금 뭐 하려고 그랬어? 방금 어머님 얼굴에 손을 올리려고 했던 거야?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그건 아니지. 어머님이 오죽 화가 났으면 동서 얼굴에 손을 올렸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집안 전체가 동서랑 서방님이 이혼하길 원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릴 거야? 서로가 안 맞는데 억지로 살아가면 뭐해? 둘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좋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정리해. 이제 그만 서방님과 정리하고 서로 갈 길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모두가 그걸 원하고 있어. 동서 자체가 싫다는데 억지로 버텨봤자 결국 상처밖에 안 남는다고. 둘째 형님이 고졸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두뇌 회전이 느린 거예요? 첫째 형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줄까요? 내 아들과 정리해라. 그리고 서로 각자 갈 길 가는 거다. 안 그럼 계속 이런 일만 반복이 되니까 이번 명절 끝나는 대로 바로 서류에 도장 찍도록 해. 도저히 안 되겠네요. 방법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무서운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못 배운 사람일수록 무식해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거 몰라?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서 임신까지 시키는 바람에 하루빨리 정리시키고 싶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제 전부 다 듣고 있었어. 그 여자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알고 그 사람 핸드폰 뒤져서 집 주소까지 전부 다 알아냈다고. 당연히 면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부 확인했지. 그쪽 집안에서는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나를 버리고 새 출발을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뱃속에 있는 아이 무사히 출산하게 놔줄 것 같냐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 다들 뭘 잘했다고 나를 이딴 식으로 대해? 지금 내 눈앞에 배는 거 하나도 없어. 절대로 이혼 안 해줄 거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과 평생 붙어 살 거니까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뭐야? 너 다 알고 있었던 거니? 그래서 이혼 안 해주겠다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갈 길 가는 걸로 하자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던지요. 원하는 걸 가지려면 희생도 필요한 법 아니겠어요? 이대로 조용히 저 인간을 절대로 놔줄 생각은 없어요. 시모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원하는 걸 말하라고 하길래 저는 법적 소송에 들어갈 거라고 정신적인 피해와 방금 시모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부분에 대해 처벌받길 원한다면서 등을 돌리려 하자 시모가 저를 돌려 세웠고 돈을 원하면 위자료를 줄 수 있으니 법원까지 가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자 옆에서 형님과 동서도 같이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는 다음 날 제가 원하는 요구 조건에 대해 얘기했고 시모와 형님 동서는 말도 안 된다면서 본인들도 피해자라며 요구 조건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며느리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방금 싫다고 한 거예요? 그럼 그냥 법적 처벌 가던가요. 남편이 어떤 놈인지 만천하에 알리고 회사 생활에까지 지장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누가 잃을 게 더 많겠어요? 좀 전에 제가 분명 말했을 텐데요. 지금 저는
눈에 뵈는 게 없다고요. 그렇다고 그 많은 돈을 다음날 어떻게 준비하니? 방법이 이것 말곤 전혀 없는 거야? 아니면 위자료를 좀 더 낮춰주든가? 3억은 너무 큰 금액이잖아. 3억이 크다고요?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무상으로 노동을 한 게 10년이에요. 그 세월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놈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 만나서 아이까지 낳아 행복하게 살 텐데 저는 버려지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만큼 저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도 3억은 무리야. 둘 사이 문제를 왜 내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데?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동서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1억씩 달라는 건데 제가 그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 그냥 법적 소송하면 안 돼요? 말이 되는 걸 요구해야죠. 내가 지금 그 사람과의 이혼 문제 때문에 위자료로 3억 요구한 줄 알아요? 그 돈에는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건데. 저도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고 2번 다시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당한 만큼 저도 제대로 한번 터트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이랑 형님, 그리고 동서가 숨기고 있는 거 나도 다 알고 있거든. 셋만 비밀로 한다고 해서 듣는 기가 없을 것 같아? 주위에 얼마나 많은 눈이 있는지 전혀 모르나 본데 가족들만 속인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분명 찔리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집안에 있는 남자들 다 불러 모을까?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와 형님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의 문제도 심각했지만 또 다른 건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걸 저는 전부 목격했었고 집안 남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입 한번 뻐끗하면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나는 건 순식간이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는지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이후 다음날 제 통장에 3억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받고 난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한 뒤에 조용히 이혼 정리를 했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있는 듯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많이 당황했는지 약속이 틀리다고 화를 내면서 얼굴 보고 얘기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이미 도장 찍었고 이제 얼굴 볼 일도 없는데 뭐하러 만나요? 그냥 전화통화로 해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나랑 약속했던 거랑 틀리잖아.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세아가 임신한 거 알면서 왜 상간소송을 한 건데? 당장 취소해라. 3억 줬으면 됐잖아.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사람과 조용히 이혼을 하겠다는 조건과 남자들 술 가득으로 취해서 세상 모르고 잘 때 어머님이 형님이랑 동서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술집에서 2차 가고 외간 남자들과 잠자리까지 한 거에 대해 입 다물겠다고 3억을 요구한 거지? 상간녀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요? 이 문제로 지금 그쪽 집안에서 꽤 심각해진 것 같은데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 임신 사실까지 알아서 최대한 몸조심 해야 되는데 유산이라도 하면 어떡하니? 그것까지 제가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신이 지금 그 여자를 걱정할 게 아니라 당신 집안 남자들 분위기를 살피는 게 좋지 않겠어요? 형님이랑 동서가 저번에 만난 외간 남자를 못 잊었는지 부산에서 몇 번 얼굴을 봤다는 게 제 귀에 들어왔거든요.
부산 동네 작은 거 알면서 생각 없이 행동한 건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신도 한 번 만나서 즐겼으면 됐지. 그새를 또 못 참고 일을 저질러요? 남 걱정하지 말고 당신 본인부터 걱정하는 게 좋을 텐데요. 깨진 항아리에서 여기저기 물이 새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막으려면 상당히 골치 섰겠네요. 저는 입 꾹 닫고 살겠습니다. 시모는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시모와 형님 동서는 외간 남자를 만난 거에 대해 걸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정대로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길래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시모에게 뺨을 허용했던 그 아픔을 그대로 남편의 뺨에 사정없이 올려쳐 돌려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를 터뜨렸고 놀란 남편은 급하게 도망친 이후 2번 다시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나 잘할 것이지 제일 쓰레기였던 그 인간들이 저지른 행동들이 결국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만들어 버렸죠. 시모와 형님 동서가 외간 남자를 만난 거에 대해 몰래 무명으로 증거물을 퀵으로 보냈었고 그걸 받은 남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집안 식구들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잘못을 덮으려고 저한테 입막음용으로 건네준 3억은 이미 받기 전부터 영상으로 각서를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도 없었고 돌려달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만 정상이었지 그 집안 사람들은 전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저는 제 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듣게 된 소식으론 상간녀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죠. 그 인간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더 힘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몸살이 한번 왔었지만 모든 걸 털어버려서 지금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기간 동안 남편의 모든 걸 알아버렸고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등을 돌릴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건 저희 엄마는 아빠가 예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제가 남편과 결혼 이후 홀로 지내오고 계셨는데요. 많이 외로우셨는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폐암에 걸리셔서 급하게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다행히 암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았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폐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엄마의 수술 결과는 나쁘지 않았고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신경을 써드리지 못한 것 같아 친정을 왕래하면서 매일을 바쁘게 지내왔었어요. 남편도 챙겨줘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죠. 장기적으론 이런 생활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남편한테 제가 가진 고민들에 대해 털어놨어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장모님이랑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자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이라도 걸렸으면 좋겠어? 그냥 거기서 지내시라고 그래. 늙으면 세상 떠나야 한다는 말이 왜 있는지 확실하게 알겠네. 사람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나는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다시는 내 옆에서 장모님 모셔오겠다는 말 하지 마. 장모님 때문에 아이도 못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엄마인데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집으로 모셔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본 거잖아. 당신은 내가 엄마를 집으로 모셔올까봐 그게 불안했던 거구나. 어떤 마음인지 충분하게 잘 알았고 더는 이 문제로 당신과 의논하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 내가 알아서 결정해서 진행할게.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나올지 몰랐는데 당신한테 너무 실망스러워. 어머님이 암에 걸리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똑같이 대응하면 기분이 좋겠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해야 될 부부인데 당신 기분만 생각해서 막말하는 거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야. 후회는 무슨? 우리 엄마 엄청 건강하셔. 매년마다 정밀검사 받으시고 아무 문제 없으시대. 병원에서도 워낙 몸 관리를 잘하셔서 연세가 있으신데도 몸은 30대 못지않다고 하셨어. 어디서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를 비교해? 당신도 유전받아서 나중에 똑같이 폐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 암에 걸리면 병수발은 못 해준다. 내 인생의 시간을 병간호 하는데 보내는 건 너무 아깝지. 당신을 사랑한다 해도 암에 걸리면 바로 이혼할 거야. 남편의 말에 너무 화가 난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물어본 거였는데 남편은 저희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시게 될까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 같지만 충분히 좋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서로가 안 좋은 감정을 만들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이후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행동들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삐딱선을 타고 있는 남편이 보인 행동은 저와의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남편한테 상처를 받게 된 이후 엄마의 일에 대해서는 일절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고 저 혼자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죠. 엄마는 저희 집 근처에 거처를 따로 알아봐 월세를 조금 보태드렸어요. 전에 살고 계셨던 집을 처분하고 움직이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돼서 엄마만 움직이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쓸데없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아내로서 해야 될 집안일들을 하면서 엄마를 살펴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은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고 남편의 말에 기분이 상하신 시모는 저희 집에 오셔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즘 사돈이 근처로 이사 오셔서 이중생활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며? 그래서 그런지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 이래가지고 둘이 살아갈 수나 있겠니? 아유, 엄마, 말도 마요. 집에 오는 시간도 들쑥날쑥해서 내가 얼마나 심기가 불편해졌는지 알아요? 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잠이 깨거나 어쩔 때는 밥도 안 해놔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장모님 건강 문제로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부터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내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니까 요즘 짜증도 많아지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노인시설에 보내버리는 게
속 편할 것 같은데. 오래 자기 엄마라고? 그건 또 싫은지 제 의견은 아예 무시하는데 이 결혼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엄마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연히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면 갈라서는 게 맞는 거지. 네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둘이 이혼할 거니? 아니면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할 거니? 안 써도는 노인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대? 그냥 네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저희 엄마가 암 수술 이후 우울증까지 가지고 계셔서 회복할 때까지는 시설 쪽보다는 제가 곁에 있어드리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저 사람한테 설명해주고 이해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저희 엄마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 주실 순 없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나한테 잘해줬었잖아. 그런데 불편한 일들이 생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계속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시고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혼자서 생활하시는 기간 동안 내가 옆에서 살펴드리고 싶다는 건데 나를 조금도 이해해 줄 순 없는 거야? 나랑 정말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면 하는 거지.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지 알아? 장모님은 몸이 왜 이렇게 약하셔서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냥 알아서 노인시설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당신이랑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으면 하루빨리 이혼하고 서로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라. 해결도 되지 않는 거 서로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뭐 하겠니? 차라리 그냥 하루빨리 해결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집안에 피해만 주고 있으니 이참에 빨리 이혼하고 너는 다른 여자 알아봐라. 우리 동네에 글쎄 너보다 1살 어린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자가 있더라고. 이번에 새로 이사를 왔다고 하길래 관심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지나가는 길에 그 처자랑 마주쳐서 잠깐 대화 좀 나눠봤었는데 어찌나 예의 바르던지 애도 숨풍숨풍 잘나게 생겼더라고. 거기에다가 아직 만나는 남자가 없다고 하더라. 다른 남자가 채가기 전에 네가 서둘러 작업해라. 혹시 모르니까 일단 임신부터 시키는 게 어떻겠니? 지금 제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저희 아직 부부이고 이혼을 할지 말지 확실하게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어. 이래서 당신이 이기적이라는 거야. 나는 오늘 확실하게 결정했어. 우리 관계 여기까지만 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나도 우리 엄마가 말한 그 여자가 상당히 궁금해졌거든. 당신한테 위자료 같은 거 주기 싫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가지. 당신도 나랑 그냥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장모님 옆에서 병수발 들면 좋잖아. 내 눈치 볼 거 없이 평생 장모님 수발이나 들며 살아. 그래, 그게 좋겠다. 서로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빨리 갈라서는 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이다. 그나저나 내가 요즘 50견이 와서 그런지 자꾸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아마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아들, 엄마가 이번에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은데 보내줄 수 있니? 아,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저번에도 거제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죠? 이번에 지인분들과 거제도 쪽으로 여행 한번 잡으세요. 제가 별장 하나 빌려놓을게요. 우리 엄마는 노인시설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어머님은 거제도 쪽에 별장 하나 얻어준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 집안 식구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 우리 엄마가 그래도 사이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줬었는데 어머님은 여행 보내드리고 우리 엄마는 노인시설이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서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돈이 없으니까 노인시설 보내라는 거잖아. 나는 너보다 몇 배는 더 보니까 우리 엄마 여행 보내드리겠다는 거고 잘못된 거 없잖아. 엄마, 내가 거제도 별장 검색해보니까 200만 원짜리 괜찮은 상품이 하나 있네요. 여기 어때요? 이미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이 더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함께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는 저를 보며 미소 띈 얼굴로 잘한 선택이라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모가 배고프다는 말에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만간 이혼 서류 준비하겠다면서 미리 짐 정리해 놓으라며 시모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의지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매몰찬 행동에 그날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고, 많지도 않았던 짐을 한쪽 구석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엄마가 저와 남편이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회복하실 때까지는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며칠 뒤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아보는 순간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가 시설에 오셨는데 좀 전까지 옆에 있었던 보호자가 사라져서 저에게 연락하게 된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 엄마랑 같이 온 보호자가 누구였냐고 물어보자 남자 한 분과 왔었다면서 시설에 언제 올 수 있냐는 말을 하시길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시설로 향했어요. 가는 도중 몇 번이나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그런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엄마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출근을 했던 사이 남편이 저희 엄마 집에 찾아가서 좋은 곳에 갈 거라며 모시고 나왔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보여줬던 사이가 갑자기 왔길래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반가워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자기랑 바람 좀 쐬러 가자며 집안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좋은 곳에 간다는 말에 너한테 전혀 들은 게 없어서 잠깐 전화 좀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이가 너랑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나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사위를 따라 나섰거든. 그런데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이 여기였다. 핸드폰도 대신 보관해 준다고 하길래 잠깐 맡겨놨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더구나. 나는 너랑 얘기가 끝났다고 하길래 그동안 엄마 평간호하는 게 힘들어서 시설에 보내고 싶었는데 내 얼굴 보면 마음 약해질까봐 사위를 보낸 줄 알았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해서 너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연락을 하게 된 거야. 어제 저녁에 엄마랑 주말에 바람 쐬러 가자며 유람선 표까지 끊었다고 한 네가 예고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이상하잖니.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위가 너한테 말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거였니? 결국 그날 엄마한테 남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남편이 저와 엄마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것 같다며 제가 힘들어하자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한탄을 하시길래 조금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실까봐 최대한 좋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집으로 다시 모셔다 드린 뒤 서둘러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제가 찾아올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제 앞으로 걸어오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 제 손은 남편의 얼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이제 곧 이혼할 사이 아니야? 좋게 끝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 엄마한테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준 건데? 평생 잊지 마시라고 시설에 보내드린 거였어.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는지 본인도 아셔야지. 장모님이 암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겠어? 암에 걸리셨으면 조용히 세상을 떠나시던가. 몇 년 더 사시겠다고 버티시는 거 나는 정말 꼴보기 싫었었다고. 그래서 그냥 시설에 보내버리고 싶었어.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핸드폰까지 달라고 했던 건데 장모님은 끝까지 눈치가 없으시네. 조용히 시설에 박혀 계시면 되는 걸 굳이 밖으로 기어 나오시는 것 보면 장모님도 참 민폐야. 아마 100살 꽉 채우시고 세상 떠나실 것 같다. 장모님이랑 평생 지지고 볶고 살아라. 남편의 거침없는 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저는 또 한 번 뺨에 손을 올려 버렸고, 준비되어 있던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져버린 뒤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암 수술한 저희 엄마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노인시설에 보내고 50견 온 시모는 200만 원 거제별장을 빌려준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 날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었고, 법적으로 남이 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한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시모가 거제도에서 집으로 올라오시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차가 뒤집히게 되었고, 상당히 크게 다치셨는지 응급실로 향하는 중이라고 서둘러 병원으로 와달라는 전화였어요. 법정 앞에서 남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시모가 입원한 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같이 떠나신 지인분들도 위중한 상태셨고 수술실 앞에는 오열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수술실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충격이 상당했는지 멍한 상태로 수술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5년 전에 시부와 이혼을 하셨다는데 시모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갈라서게 됐다는 말을 듣긴 했었지만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시모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시부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었지 실제로 얼굴을 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는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남편이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수술을 끝내고 나온 시모는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였어요.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의식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도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전부 봤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랑 내가 이혼하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이 손 놓고 얘기해. 당신이랑 몸 닿는 것조차 소름이 돋으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웃긴 줄 알고는 있니? 그동안 나한테 했던 행동들은 벌써 잊은 거야? 이미 우리는 이혼 문턱까지 왔었어.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내가 당신을 도와줄 것 같아? 우리 엄마를 시설에 보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고. 하나만 아는 너 같은 모질이와는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 도움이 필요해지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자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니? 내가 미안해. 그동안 나만 편하자고 생각 없이 했던 모든 행동들 평생 뉘우치며 살 테니까 우리 관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우리 엄마한테는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버지도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안 오시는데 나 혼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소? 어머님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는데 아버님이 오시는 게 이상한 거지. 그냥 업보라고 생각해. 200만 원까지 거제도 별장을 알아봐 준 거 당신이잖아. 어머님이 저렇게 된 건 전부 다 당신 때문이라고. 원래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내가 받았던 상처 당신도 그대로 느껴봤으면 좋겠어.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저는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했던 상처되는 말들과 남편이 저희 엄마를 시설에 보냈을 때 받았던 아픔들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끝까지 제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남편을 뿌리치며 병실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의 이혼을 잠깐 미루게 되었고 엄마도 시모의 소식을 접하시곤 많이 놀라셨는지 그래도 걱정을 하셨어요. 남편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당연히 시모 곁에서 간호를 해드렸겠지만 이미 저희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던 터라 제가 시모의 곁에 있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겉보기와 다르게 신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골절상으로 몇 달간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셨어요. 남편은 이혼을 잠깐만 미뤄달라면서 시모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너무 매몰차게 강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 그 전에 남편과 엮여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두 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텐데 또다시 번거로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전에 남편과 부부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엮여있던 문제들을 전부 다 끊어내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시모는 어느 정도 정신을 회복하셨지만 의사의 말로는 1년 정도는 재활치료를 해야 그나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병원도 집 근처로 옮기게 되었고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입원해 계신 시모까지 신경을 써드리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와의 이혼을 계속 회피하고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강행해야 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저와 끝내 이혼을 하고 혼자서는 시모를 모시기에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돌발 상황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이 늦은 저녁에
저희 엄마 집에 찾아와선 할 말이 있다며 무작정 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나 도저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동안 우리 엄마 병간호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건데,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당신까지 옆에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의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가 다시 예전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대. 근력이 뒷받침돼야 회복이 빠른데, 지금 엄마의 정신 상태로는 아마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나는 평생 우리 엄마 병수발만 들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엄마한테 재활치료 열심히 할 거냐고 여쭤봤는데 의욕이 없으시더라고. 이미 걷지 못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 엄마를 언제까지 내가 모실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요양원에 보내드렸어. 그리고 원래 살던 우리 엄마 집에 있던 물건들 전부 싹 다 버렸거든. 당신이랑 어머님만 들어와서 살면 돼. 우리가 살던 집 처분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장모님이랑 같이 살면 집도 넓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까 나랑 이혼하지 말고 이대로 살면 되는 거야. 여기 집 너무 좁잖아. 내일 당장 거처를 바꾸는 게 어때? 우리 집에 있던 당신 물건 엄마 집에 전부 넣어놨어. 안방은 장모님 드리고 작은 방 우리들이 쓰면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어차피 가망 없어서 평생 요양원에서 못 나오셔. 그렇게 해줄 거지? 예전에 내가 당신한테 했던 잘못된 행동들 전부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모든 걸 결정 내리는구나. 지금 내 핸드폰 보여? 설마 이 번호 어머님이 계신 요양병원이니? 받아보면 알겠지. 예, 며느라, 나 좀 도와줘라. 내 아들이 글쎄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요양병원으로 옮겨놨다. 나한테는 좋은 곳에 간다고 하더니만 그놈이 나를 이곳에 버려놨어. 전화도 안 받고 있는데 옆에 내 아들이 있으면 당장 나 좀 다시 제자리로 옮겨달라고 해라. 앞으로 재활치료 열심히 받겠다고 말 좀 전해줘.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실 거라곤 전혀 생각 못 하셨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셨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겠죠. 이 사람이 저를 붙잡기 위해서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신 거 알고 계세요?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 저랑 엄마 보고 들어와 살라고 하네요. 어머님은 평생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할 거라며 집안에 사용하셨던 어머님 물건 싹 다 버렸대요. 배 아파 낳은 자식 키워놨더니 결국 그 끝은 요양원 신세라니 참 안타깝네요. 앞으로 이 전화는 받지 않을 테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곧 이혼할 거고 더 이상 그쪽 며느리도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이 직접 결정한 거니 둘이 해결 보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었던 시몬은 남편이 시댁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버린 뒤 저희 가족이 함께 살게 될 거라고 하자 발광하시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버렸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되겠냐고 정신 차리라는 한마디 해준 뒤 이혼을 강행하겠다며 제 확고한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발대발하면서 끝까지 저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던 남편은
결국 이혼 소송으로 끝내 남이 되었고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악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모질이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남편은 평생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 저희 엄마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이며 지금 현재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시모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조금이라도 들으려 했다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그리고 그동안 저를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이 시모 본인을 늪에 빠뜨려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가족 모두가 모인 적이 있었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골반에 염증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셨어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지만 날이 갈수록 골반 염증 수치는 계속 높아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 집안은 일 때문에 워낙 바빠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시모까지 살펴드릴 여건이 되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 아주버님은 요양원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골반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니 외부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요양원만큼은 절대로 싫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갑자기 목소리 높여 화를 냈어요. 자식들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제는 나를 요양원에 던져 버리겠다는 거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이 집 놔두고 그런 곳에서 살고 싶겠어? 아, 그럼 어떡해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고집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 모두가 일 때문에 엄청 바쁜 거 알면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요? 시설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 테니 일단 몸이 좋아질 때까지는 거기에 잠깐 계세요. 나중에 건강을 되찾으면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힘드실 정도로 안 좋으신데 제때 관리 못 받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제 말 들으시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세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어머니를 버리겠어요? 자주 뵈러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말 안 들으실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 소용없다니까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죽어도 싫다면 이 집을 저한테 주시던가요. 우리 집은 넓지가 않아서 어머니를 모실 만한 공간이 안 되잖아요. 이 집 저한테 주시면 이 사람 일 그만두게 하고 평생 어머니 모시라고 할게요. 제 조건이 마음에 드시면 수락하시고요. 어차피 지금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가 집을 주시면 저희가 들어와서 살고 그게 싫으면 요양원 직행인 거죠. 선택하세요. 저한테 이 집 주시고 이 사람한테 도움 받으실래요? 아니면 요양원 가실래요? 장남인 제가 어머니를 모시길 원하는 거죠? 당연히 장남인 네가 나를 모셔야지. 요양원이 웬 말이니? 내가 이 집을 너한테 주면 정말 큰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고 나를 전적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거니? 아휴, 당연하죠. 저희도 희생한 만큼 어느 정도 보상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 집 저희한테 주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혼자 지내는 거 외로운데 방도 많으니까 같이 살면 좋을 것 같다면서요.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저희가 모시겠다는 거고, 그 대신 이 집 명의는 이 사람한테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 일 바로 그만두고 평생 어머님 옆에서 보살펴 드릴게요. 나이 먹고 병들면 재산이 많이 있어도 옆에서 함께 있어줄 가족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상황을 조율해서 같이 지낼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나도 항상 느끼는 거였지만 그 양반 세상 떠나고 이 집에서 혼자 사는 몇 년간 정말 많이 후회했었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내 옆에서 함께만 해준다면 앞으로 바랄 게 뭐가 있겠니? 그럼 언제 올 수 있는 거니? 이왕 말 나온 거 최대한 빨리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 너무 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5억짜리 집을 그냥 넘겨주겠다는 말을 하세요? 저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래서 장남은 다르다는 거야. 뭐든 항상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판단 능력이 너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잖니. 내가 우리 큰아들한테 15억짜리 집을 주던 내 전 재산을 주던 그게 뭔 상관이냐? 돈은 탐이 나는데 정작 네 어미를 보살펴줄 마음은 없으면서 무슨 말이 그리 많아? 볼일 끝났으면 너희들은 먼저 가거라. 시모는 요양원이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는지 아주버님이 모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수락했어요. 15억이나 되는 집 명의를 바로 넘겨주겠다며 상당히 들뜬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남편은 절대로 아주버님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시모는 마음을 굳혀버린 듯 보였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자 남편은 형님네회를 따로 밖으로 불러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주버님의 결정을 말리려 했었죠. 형이 무슨 생각하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그 꼴을 보고도 집이 넘어가는 걸 순순히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예전에 형이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 집이 휘청거렸던 거 기억 안 나냐고. 그 많은 돈을 아버지가 어떻게 갚으셨고 힘들게 가정을 일으켜 세운 거 옆에서 전부 다 봐왔으면서 엄마한테 그 집을 달라고 해? 그럼 네가 어머니 못 살펴 드릴 거냐? 그거 아니잖아. 너희 형수가 일까지 그만두고 애들 보면서 우리 어머니까지 살펴드려야 해. 그럼 이 정도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가 하지 않을 거면 쓸데없이 내 계획에 찬물을 끼얹지 마라. 얼굴 붉히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알아? 아주버님은 남편과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시모에게도 계속 설득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을 하려 했지만 시모는 이미 남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고 결국 상처만 남은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몇 번이나 시댁에 찾아가 시모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시모의 마음은 완강했었고 집 문서가 아주버님의 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형님네회는 전에 살던 곳을 정리하고 정말로 시댁에 들어와 시모를 보살피며 살기 시작했어요. 몇 달간 불평불만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길래 남편과 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런데 항상 저희 부부가 느끼고 있었던 불안함은
예상한 대로 터지게 되었고, 어느 날 형님 내외가 시모를 모시고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왔을 때 결국 우려했던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네요. 지수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며칠간만 저희 어머니 좀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볼 일이 좀 있는데 집사람을 데리고 지방에 좀 다녀와야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희 어머니 혼자 집에 방치해둘 수 없어서 모시고 왔습니다. 며칠 정도야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어차피 다음날이 주말이라 그게 상관없잖아요. 나도 이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잘 됐네. 내가 못 올 곳에 온 것도 아닌데 다들 왜 표정들이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적어도 연락은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항상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도 생각해 주려 하지 않죠? 개인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무턱대고 찾아오면 저희도 난감하죠. 저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일정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가족이라고 무조건 받아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너 어머니 앞에서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여기까지 모시고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주버님,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찾아와선 어머님을 떠밀듯 밀어내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저희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미리 전화 한 통만 줬더라도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죠. 장남이라고 어머님 모신다고 집까지 가져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남아있는 방도 없고요. 집 정리도 되어 있지 않아서 어머님을 편하게 모실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 분명 설명드렸을 텐데요. 저희는 모시는 거 반대한다고요.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장남인 아주버님한테 모든 게 다 돌아가는데 뭐하러 어머님을 모셔요? 제 입장도 똑같으니까 그만 살펴가세요. 어머, 동서. 말 참 웃기게 한다. 동서네만 노력했어? 우리는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 같아? 동서 모르게 우리도 정말 많이 챙겨드렸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어머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아예 두 손 두 발 놓고 있었어요? 저 말은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 알지. 그네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같이 시간 보내주고 몸이 힘들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 해결해주고 가기도 했었다. 너무 안 좋게만 보려 하지 말고 서로 가족이면 이해하고 조금씩 배려하면 충분히 좋은 가족관계가 형성될 텐데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한달이야? 입구 막지 말고 좀 비켜라. 힘들어 죽겠다. 시모는 저희 부부를 밀친 뒤 집 안으로 무작정 들어왔어요. 형님은 시모를 부축해드리면서 소파에 앉혀드렸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지만 형님 내외는 아예 남편을 무시했고 시모는 힘들어 죽겠다면서 소파에 눕더니 저에게 방 하나 정리해달라며 배까지 고프다고 들어오자마자 이것저것 주문을 했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데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 뻔뻔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형님네한테는 눈치만 보면서 저희 부부한테는 막대하는 시모의 행동들이 너무 화가 났었죠. 그래서 참아왔던 불만들을 터뜨리려 하는데 남편이 흥분한 저를 붙잡곤 진정하라며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눈빛을 보내길래 짜증이 난 상태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모를 모시러 오겠다는 말 한마디 남겨둔 채 서둘러 돌아갔고, 그렇게 시모는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집안 분위기는 정말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요일 형님 네가 시모를 모셔가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안 좋은 감정을 꾹 눌러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일찍 오겠다고 분명 약속을 했는데 출근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형님 네가 저희 집에 올 생각을 안 하길래 전화를 해본 순간 저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고, 남편도 몇 번이나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이미 핸드폰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그날 출근을 하지 못했고 시모를 모시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는데,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이미 틀린 번호로 바뀌어 있었어요. 시모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많이 당황했는지 형님 네이한테 계속 전화해보라고 했지만 이미 핸드폰은 꺼져 있는 상태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안에 있는데도 없는 척 할지도 몰라 계속 초인종을 눌렀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누군가 짜증을 내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온 사람은 형님이 아닌 처음 보는 여성분이었어요. 아이, 누구신데 왜 남의 집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누르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단위로 찾아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기, 여기가 그쪽 집이라고요? 여긴 저희 엄마가 계속 살고 계셨던 집이었는데,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잠깐 집 안에 들어가 봐도 될까요? 나 참, 그쪽이야말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집을 부동산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정식적인 절차 밟고 이사온 입주민이에요. 그쪽 집안 사정이 어떻든 저는 돈을 지불하고 이 집을 구매한 거라고요. 이삿짐 정리하느라 온몸이 쑤셔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부터 피해주지 말고 그만 가세요. 현관문이 다시 닫히자마자 시모는 형님네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넋이 나간 얼굴로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네가 시모를 저희 집에 잠깐 맡겼던 건 시모가 아주버님한테 넘긴 그 집이 이미 처분이 끝난 상태였고 주말에 이사를 오기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해서 주말이 되기 전날 시모를 저희 집에 모시고 온 거였어요. 아주버님의 계획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되자 남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뒤에 경찰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이미 법적 서류상 시모의 집은 아주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며 변호사에게 문의해보길 권했어요. 일이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게 되자 남편은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고 시모에게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왜 엄마 혼자 모든 일을 결정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제가 형한테 집을 넘기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거라는 거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동안 형이 어떤 사람인지 겪어왔으면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요양원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결국 이게 뭐예요? 저희는 일부러 땡전 한 푼 안 받았는데 왜 제가 엄마를 모셔야 하냐고요. 그동안 뒤에서 힘들게 챙겨드리고 이 사람이 집안일까지 다 했었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준 적 있었어요? 형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형수님은 말로만 했지. 실질적인 거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장남이라고 저희와 차별하더니 결국 형은 엄마를 버리고 15억만 챙긴 뒤 사라져 버렸네요. 그거 전 재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돈 얼마나 있어요? 남아있는 돈까지 저번에 다 줘버렸다. 급하게 필요하다고 다녀오는 대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길래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전부 다 탈탈 털어서 큰 아들한테 줬거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으니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요양원 들어가세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 삶에 지장이 생기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서 더 이상 피해 주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건 절대 싫다. 그런 시설에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눈치 보이고 잘 따르지 않으면 해코지 한다는데 내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길 왜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이 집에 끝까지 붙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날 책임져라. 너도 내 아들 데리고 갔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니? 시몬은 요양원에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저희 부부 앞에서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고 남편은 그런 시모의 행동들에 많이 답답했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남편의 뒤를 따라 들어가려 하자 시몬은 저를 불러 세우더니 계속 배가 고프다며 밥상 좀 차려달라고 보챘습니다. 남편과 제 속이 뒤집어진 건 알면서도 시몬은 배고픈 게 우선이었는지 밥 달라고 짜증을 내길래 그런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대충 차려드린 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아주버님한테 반복해서 전화를 했지만 핸드폰 전원은 계속 꺼져 있었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답답할 뿐이었죠. 그렇게 시몬은 장남에게 전 재산 15억 집을 뺏기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맨몸으로 저희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고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지내다 보니 서로가 주고받게 되는 말들 또한 부드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할 도리 다 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시몬은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본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가며 최대한 챙겨드리려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 보니 저 또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었고 시몬은 힘들게 차려드린 밥상을 뒤집어 엎으며 저에게 밥그릇을 던져 버렸어요. 내가 지금 너희 집에서 살고 있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딴 걸 음식이라고 내어준 거냐? 지나가는 거지도 안 먹겠다. 당장 다시 새로 차려내와라. 정말 가지가지 하네요. 애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일도 바쁜데 회사에 눈치 봐가면서 남들보다 일찍 퇴근해서 애들 챙기고 정신없이 저녁 차려드렸으면 그냥 드시면 되지. 애들 밥 먹고 있는데 밥상을 엎어야 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얼마나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저 지금 거의 한계까지 도달했어요. 살짝만 건드려도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괜히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제가 해드리는 거 그냥 드세요. 어머님이 큰소리칠 입장이 아니신 거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정말 못 참아요. 한 번만 더 애들 보는 앞에서 밥상 엎으면 그땐 어머님이고 뭐고 없다고요. 내가 이래서 너를 싫어하는 거야. 하늘 같은 셰미한테 태들기나 하고 항상 무시하니까 너한테 좋은 말이 나가겠니?
급이 안 맞아서 내가 살 수가 없다. 나는 항상 고기 반찬 올려놔야 하고 밥도 매일 새 밥으로 내어줘라. 반찬 가지수도 매일 바꿔서 10개 이상씩 준비해주지 않으면 입에 대지도 않을 거다. 아, 그래요? 그럼 드시지 마세요. 저야 밥상 안 차려드리면 속 편하죠. 앞으로 어머님이 알아서 차려 드시던지 아니면 그냥 굶던지 알아서 하세요. 시모는 제 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와 갑자기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힌 상황이 생기자 저도 너무 놀라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아이들은 저와 시모가 뒤엉켜 있는 상황을 보곤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시모와 단둘이 있을 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잡으려 했던 걸 몇 번 피한 적은 있었는데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다는 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시모는 전 재산 잃고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도 저를 막대하려는 행동들에 더는 좋게 넘어갈 수 없었고 시모와 한바탕 싸우는 사이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와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아 끄는 모습을 보자마자 시모를 밀친 뒤 저를 품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맥없이 넘어진 시모는 남편의 행동에 많이 당황을 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면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남편은 결국 이런 삶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놀란 시모는 남편한테 애원을 했지만 이성을 잃은 남편은 더는 함께 사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시모의 행동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며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독거노인용 10만 원 사글세 있냐고 물어보았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모는 아픈 골반을 질질 끌면서 기어와 남편의 발목을 잡고 애원했어요. 너 정말 네 어미를 이 집에서 내칠 생각이니? 독거노인용 사글세빵이 웬 말이냐? 엄마가 그런 곳에서 살려고 너를 힘들게 키워온 줄 알아? 엄마가 지금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놀랐고 무서웠으면 울음을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애엄마 머리 좀 보라고요.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밥상까지 뒤엎어버리고 그릇까지 전부 다 깨져서 바닥이 이게 뭐예요? 엄마가 형한테 사기를 당해서 15억짜리 집을 뺏겨놓고 왜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요? 엄마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돈도 아까워요. 혼자 병들어 세상 떠나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마음 같아선 지금 바로 밖으로 내치고 싶은데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니 10만 원짜리 사글세빵 정도는 구해드릴게요. 먹을 것도 가끔 넣어드릴 테니 가족의 품에서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엄마 때문에 저희 가족이 무너지는 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남편은 그날 난장판이 된 집과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곤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노인 혼자 지낼 수 있는 제일 저렴한 집을 알아봤어요. 시모는 잘못했다고 남편한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끝내 남편은 시모가 혼자 지낼 수 있는 집을 구해드렸고 단칸방에 들어가게 된 시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냐고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했지만 이미 남편은 결정을 내렸는지
시모를 두고 뒤돌아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형님 내외는 저희가 손을 써보기도 전에 이미 해외로 잠적해버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고 계시지만 저희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남편한테 전화를 하던가 저한테 전화를 해선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솔직히 얼굴 보는 게 쉽지가 않네요. 남편이 오죽했으면 시모를 발만 뻗고 잘 수 있는 작은 원룸으로 보내버렸겠어요.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남편은 그 돈조차도 아깝다며 자식 말을 듣지 않아 생기게 된 일이니 혼자서 감당하게 놔두라고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네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선 저희 부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들을 정리해 나가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감사합니다.